누군가 한국 공항에서 캐리어를 바꿔간 것을 확인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여성. 바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온 여성이었는데요. 이번 여행은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하고 낙담한 여성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여행으로 온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반한 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뉴스를 통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대국 미국의 치안이 얼마나 안 좋은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힘들겠지라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미국의 치안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안전하지 않다면 국가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미국이 전쟁 중이거나 혹은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조차 고민해야 하는 나라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만큼 돈도 많고 세계를 뒤흔드는 힘이 있는 곳이죠. 이런 곳의 치안 수준이 엉망인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아시겠나요? 저는 미국의 치안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도 이렇잖아. 다른 나라는 이것보다 심각할 거야. 미국처럼 강대국도 해결 못한 치안 문제를 어떻게 다른 나라가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오면서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 본 한국의 모습은 공항에서부터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처럼 먼 나라를 온 것은 처음이라 입국 심사부터 여러 가지를 꼼꼼히 찾아보았는데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랭킹 1위 공항이더라고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인천공항은 제 기대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깨끗한 건 당연한 거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짐이 누군가의 짐과 바뀐 것이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당황한 나머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친절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를 부른 사람은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한국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죠. 그 사람이 저를 보며 알아낸 것은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저와 짐을 한 번씩 가리키고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따라서 어딘가로 갔고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한국인은 직원에게 이것저것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인사를 하곤 쿨하게 떠났죠.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직원에게 묻고 싶었어요. 대체 저를 도와준 저 사람은 누구냐고요. 그 사람은 저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인데 짐이 다 나왔는데도 아무데도 가지 않는 저를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언어도 안 통하는 외국인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패닉이 온 것 같아 보이는 저를 외면하지 않고 친절하게 이곳까지 안내해 준 것이었죠. 저는 그 사람에게 매우 감사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더니 제가 들고 있는 짐을 열어 확인했어요. 제가 가진 캐리어에는 옷가지가 몇 개 담겨 있을 뿐 별다른 귀중품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색이 되었죠. 제 가방에는 고가의 물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교환학생으로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온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짐이 바뀐 사람이 짐을 바꾸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비싼 물건과 자신의 옷가지를 바꿀 바보는 없으니까요. 직원은 제 연락처와 주소를 받아갔고 저는 심란한 마음을 안고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 임시로 지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온다는 설렘에 무리해서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이 사라졌으니 착잡한 마음뿐이었죠. 인천공항에서의 놀라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한국에서의 첫날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켰는데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문자는 인천공항에서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자의 내용은 무려 제 짐을 가져간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공항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상기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저는 놀라움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 직원은 이런 일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댁에 도착하시고 캐리어를 열고 나서야 짐이 바뀐 걸 알아차리셨다고 하네요. 어제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연락을 못하셨고 아침에 데스크를 오픈하자마자 연락을 주셨어요. 맙소사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미국에서 주인 없이 덩그러니 놓인 물건은 그 즉시 공공의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먼저 가져가 버리는 사람이 임자인 것이죠. 저와 짐이 바뀐 사람도 그냥 모르는 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찾으러 가도 되나요? 어디로 가면 되죠? 그러자 직원은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찾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직원에게 주신 주소로 배송이 갈 거예요. 직원은 제가 적어준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하더니 짐을 택배로 붙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택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빨리 되찾고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그 안에 있는 걸 빨리 써야 하거든요. 저는 이미 나가려고 옷을 뒤적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은 직원의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당장 오늘 쓰셔야 하는 게 아니라면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꼭 오늘까지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2, 3일 정도 소요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다음날 도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체 한국의 시스템은 얼마나 촘촘히 짜여 있길래 택배를 바로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솔직히 처음에는 직원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인가요? 정말로 내일 받아볼 수 있다고요? 직원은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중으로 도착할 겁니다. 솔직히 직원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다면 믿을 법도 한데 저는 계속해서 의심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인천공항과 서울의 거리는 그리 짧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았기에 직원의 말이 더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냥 허세 부리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서 만났던 친절한 한국인과 데스크 직원을 생각하면 한국인이 말도 안 되는 허풍을 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흘렀어요. 그리고 대망의 다음날 택배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넘어가도록 택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원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기대하고 있었나 봅니다. 기대를 안 하고 있었다면 몰라도 기대를 하고 있었으니 실망감은 배가 됐죠. 그렇게 포기하려는 찰나 누군가가 벨을 눌렀습니다. 제 숙소로 올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경계하며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있는 사람은 배송기사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어요. 제 이름을 묻고는 종이 한 장을 주었죠. 그 안에 제 정보를 작성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달라고 하는 게 미심쩍어 직원을 슬그머니 보고 있는데 직원은 아차 싶었는지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보여주었어요. 그건 바로 제 캐리어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직원이 준 종이는 개인정보를 적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수령했다는 사인을 해달라는 종이였어요. 그리고 가방에는 미국에서 출발할 때 항공사에서 붙여준 화물 넘버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사인을 한 종이를 넘겼고 저는 짐을 잃어버린 지 이틀 만에 제 캐리어를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물건을 찾으니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온 나라, 미국과 한국이 비교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물건을 함부로 두고 다니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 사탕 하나도 가져가 버리는 곳이거든요.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곳이에요. 미국인들에게 이런 상황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아니라 바보같이 거기에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람 탓을 하죠. 제가 미국에서 짐을 잃어버렸다면 저는 그러게 미리 나와서 본인 짐부터 찾아갔었어야지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처럼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공항 직원처럼 친절한 서비스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직원은 가방이 바뀌어서 속상해하는 저를 진심으로 이해했어요. 제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주었죠. 솔직히 직원이 그렇게 해주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유롭게 짐도 느긋하게 붙이고 짐을 찾았다는 연락도 천천히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직원은 짐을 잃어버리고 상심해 있을 저를 위해 일을 서둘러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군요. 깨끗한 거리, 반짝반짝하고 모던하게 지어진 빌딩들, 또 그 사이에 있는 작고 귀여운 아기자기한 건물들까지. 가로수마저 조화로운 모습에 저는 순식간에 서울의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찔한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도로의 갓길에 한 차가 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정차해 있었거든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차의 주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슬쩍 보니 차 안에 차키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누군가가 저 차를 훔쳐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바보가 여기에 차를 대놓고 있는 거야? 그것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건 훔쳐가라고 시위하는 거잖아. 한참을 보고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에 저는 바로 앞에 있는 상점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누가 저 차를 훔쳐갈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인이 큰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번역기를 돌려서 상점 주인에게 이 말을 들려주었는데 상점 주인은 제 말을 듣고 빵 터졌습니다. 저는 또다시 번역기를 돌려서 상점 주인에게 보여주었어요. 왜 웃으세요? 저는 정말 심각해요. 얼른 경찰을 불러주세요. 상점 주인은 뭐가 그렇게 웃기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더니 누군가를 급히 불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점 주인과 누군가가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가 차 주인이에요. 저는 그 차 주인에게 한 소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대체 이런 미련한 짓을 왜 하냐고요. 대체 얼마나 큰일이 있길래 차를 저렇게 길 한복판에 세워두냐고요. 그런데 차 주인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차마 주차장에 주차할 시간이 없었어요. 화장실이 급해서 차 문을 열어둔 채 다녀왔다니? 아니, 화장실을 가는 게 누군가가 차를 도둑 맞을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건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 주인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차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저는 답답했어요. 지금 이게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는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었죠. 저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저는 아니까요. 제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자 상점의 주인과 차 주인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더니 뭔가를 깨달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 주인은 저에게 제가 차 문을 열어두고 간 사이에 누가 제 차를 훔쳐갈까봐 걱정하신 거죠. 저는 바로 그거야 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차 주인은 저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뉴스에 대서특필될 정도니까요. 걱정해 주신 건 고마워요. 하지만 한국은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위험한 나라가 아니랍니다. 오신이시여, 대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상점 주인과 차 주인을 추궁한 행동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정말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다급한 마음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친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 다녀와 봤어서 알아요. 미국에서는 차 안에 물건을 두지도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차 안에 귀중품이 보인다면 유리창을 깨고 가져가 버리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니까요. 차 주인은 저를 이해한다며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저는 괜찮으니 조심히 돌아가세요. 저는 이날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나 긴장해야 했던 생활을 한국에서만큼은 하지 않아도 된다니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수년이 지났네요. 한국은 여전히 저에게 매력적인 나라이고 한국에서 보게 될 아름다운 것들에는 뭐가 있는지 매일매일 기대하고 있습니다.